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 수십 명씩 환자가 늘며 시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시도를 비롯한 방역 당국이 긴급 대책 마련에 들어갔는데 대구시는 시민 외출 자제와 일상생활 중에 마스크 착용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2000년대 이후 하락하고 있고 하락폭이 주요국보다 큰 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2001년부터 2019년 사이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OECD 23개 회원국 중 가장 크다고 한국경제연구원은 설명합니다. 국내 완성차 업계가 코로나19 사태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부품 부족과 노사 분규, 설비 문제까지 겹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20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이날 현대기아차 대부분 공장은 가동되지만 일부 공장은 아직까지 생산을 멈추고 휴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MF가 한국에 대해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피력했습니다. 또 중국의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일단 전일 미국 증시는 흐름이 좋았습니다. 코로나19에서 또다시 벗어났고요. 애플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애플도 1.5% 상승 마감을 했고요. 기술주 위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 나스닥 S&P는 역대 최고가 랠리를 계속하고 있죠. 중국 같은 경우에도 확장적 재정 정책 그리고 돈을 한마디로 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금리 오늘 또 내렸습니다. 10bp 또 내리면서 결국에는 중국 같은 경우도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만 지금 소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눈치 보기 하더니 오늘은 장 초반부터 지금 가파르게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 전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2%가 넘게 급등을 했는데 이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좀 버텨주는 정도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밀리지 않다 보니까 지수가 급락세로 전환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코스피가 2200선이 지금 이탈이 됐습니다. 그래도 2190선 위로 올라오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226부터 2190도 무너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190은 지금 회복을 하는 추세인데 하루간의 흐름 보셨고요.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이 많이 파네요. 기관의 매도 물량이 지금 2,365억 원이 나오고 있는데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할 것 없이 전부 다 팝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소량 720억 원대의 매수가 들어오고요. 선물 쪽에서는 6,800계약이나 지금 매도를 잡아서 총 누적이 지금 2만 계약이 마이너스가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선물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물 쪽에서 지금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가 밀려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볼까요? 자, 전해드린 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버텨주니 시장이 이 정도 갑니다. 삼성전자 보합, SK하이닉스 강보합, 그래도 뭐 1,000원 정도, 2호가 정도 올라가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계속 빠지면서 50만 원 이탈됐고요. 네이버도 19만 원 공방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보시면 LG화학, 삼성 SDI 상승합니다. 일단 2차 전지 관련 주들이 한 3, 4일 정도 조정이 나왔었죠. 다시금 우상향하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흐름 좋습니다. 현대차, 셀트리온, 현대모비스 빠집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삼성물산부터 신한지주까지 모두 다 빠지는데 특히나 LG생건 오늘 중국 관련 소비주들 많이 밀려 내려옵니다. 면세점 관련주들도 그렇고요. 화장품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오늘 뭐 현대백화점, 신세계, 호텔신라, LG생건, 아모레퍼시픽 전체적으로 밀려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보시면 코스닥 역시 680이 이탈이 됐습니다. 낙폭이 꽤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688부터 678까지 밀려 내려왔고요. 장중 저점 부근 하회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개인이 사고요. 기관, 외국인 양매도 나옵니다. 기관 전주체가 팝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틀 연속 하락이네요. 지금 7만 원 부근까지 갔던 주가가 6만 5천 원대까지 다시 밀려 내려옵니다. 그리고 HLB가 오늘
어제 장 후에 공시가 좀 나왔었죠. 미국의 지금 제약회사에 대한 추가 지분을 매입을 하면서 50%가 넘게 이제 지분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제 다음 파이프라인을 뭐 갖게 됐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장중에 그래서 장 초반에 6%가 넘게 올라갔다가 지금 10만 원까지 이탈이 되는 상황입니다. 뭐 낙폭이 커지진 않았는데 더 이상 오늘 좀 재료에 비해서는 못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CJENM이 낙폭이 큽니다.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 모두 빠집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KMW, 메디톡스, 슈젤 빠지는 가운데 에코프로비엠이 급등합니다. 9만 원 다시 터치합니다. 원익 IPS 올라가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브레인 그리고 SFA 올라가는 가운데 SK머티리얼즈, 파라다이스, 셀트리온 제약 모두 빠져 내려갑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인데 환율이 오늘 완전히 급등하네요. 1,200원대 부근까지 갔습니다. 1,190원대에서 어제 강하게 눌리던 환율이 뚫고 올라가니 1,200원 부근대까지 갔는데 1,200원에서는 좀 막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특징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상승 출발한 양시장이 약세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특히 코스피가 2주 만에 다시 2200선을 이탈했는데요. 한편 코로나 관련주들은 오늘도 뜨거운 모습입니다. 이 시각 이슈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 한국콜마홀딩스, 랩지노믹스, 자연과 환경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 랩지노믹스입니다. 이 랩지노믹스가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을 완료했다는 소식에 급등했는데요. 현재가 11,300원으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모습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초반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상한가를 터치했고요. 현재까지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랩지노믹스가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을 완료한 데 이어서 중국에서 공급 요청이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급 요청을 한 건 중국 남양시의 제1인민병원으로 이 랩지노믹스와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 개발 협약을 맺은 중국 진단기업이 속한 상급 의료기관인데요. 한편 랩지노믹스는 해당 키트 공급 계약을 위한 세부 사항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정부의 농촌재생 투자 소식에 도시재생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연과 환경이 현재 전날 대비 5% 넘게 올랐고요. 거래가는 1,45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자연과 환경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최고가 1,670원까지 오른 뒤 고점 대비 조금 내려온 모습입니다. 정부가 삶의 질 위원회를 열고 대표적인 계획 중 하나로 농촌재생을 언급했습니다. 이 향후 5년간 51조 원 규모의 농촌 지역 재생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서 종로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전 총리가 최근 첫 번째 지역 발전 공약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 수혜주로 꼽히는 자연과 환경에 기대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 만나보시죠. 이 한국콜마홀딩스가 한국콜마의 제약사업부를 매각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한국콜마홀딩스 현재는 전날 대비 3% 넘게 올랐고요. 거래가 23,600원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오전장에 최고가 24,500원을 터치했고요. 현재는 상승분을 많이 반납한 모습입니다. 한국콜마홀딩스가 한국콜마의 제약사업부 그리고 또 다른 자회사인 콜마파마를 사모펀드 IMM 프라이빗 에쿼티에 매각합니다. 2년 전 CJ 헬스케어를 인수한 뒤 악화된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콜마는 향후 화장품 사업에 집중하고 제약 사업은 CJ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재무 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심이 살아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의 정보경이었습니다. 네, 오늘장 이슈 바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청담지점의 장기환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사님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잘 계셨습니까? 네. 예, 그래요. 근데 저희는 잘 있는데 코로나19 확진자 때문에 지금 들썩들썩합니다. 시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시장이 미치는 영향이 좀 짧을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장기화 된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장기화라기보다는 일단은 집단으로 발병했다는 게 어떤 시장의 그 위기감을 다시 한번 고조시키는
그런 영향을 이제 받으면서 시장 자체가 좀 약세를 뭐 어제 오늘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잘 관리되면서 뭐 31번, 2번 뭐 이렇게 뭐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만 넘어가지 않고 한 1, 2주간 정체돼 있던 것이 그래도 일정 정도 이제 감을 잡았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분위기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뭐 집단이 발명되니까 더 이제 그 시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이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항상 주가는 전체적으로 그 시장의 경제를 조금 안 좋아도 우리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 자체는 아주 좋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이틀 조정받고도 쉽게 회복했었는데 이번에는 일정 정도 주가가 올라가서 조정받고 있는 상태라 좀 더 그 시장의 어떤 그 흐름 자체가 좀 더 약세로 있는 이런 양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확진자의 그 순증 자체가 우리 시장에는 일정 정도 주춤하는 이런 것이 보여졌을 때 시장의 위기감이 좀 안정세로 좀 접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고요. 뭐 국내 상황이야 그렇지만 뭐 중국의 우리가 상황을 봤을 때는 후베이성 자체의 어떤 확진자의 어떤 순증 자체 그리고 중국 전체에 우리가 이제 최근에 뭐 통계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지만 이런 어떤 확진자의 감소라든가 사망자의 감소 이런 것이 좀 전체 시장에 좀 미치는 영향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 어제 뭐 발표 그쪽에도 마찬가지지만 세계 그 경제를 보고 있는 그 IMF 쪽에서도 이런 코로나 19에 대해서 뭐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중에 하나를 지금 현재 이제 꼽고 있죠. 그래서 IMF에서는 전 세계 이런 동조화 현상이 이런 어떤 관광 산업이라든가 그리고 공급 사슬의 어떤 무너지는 이런 부분 이런 것이 전체적인 이제 글로벌 충격으로 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역시 이제 IMF에 대해서는 IMF가 한국 경제에 대해서 재정 정책에 대한 어떤 확대 정책을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럴 때 좀 재정 정책에 대해서 또 권고를 하는 이런 양상으로 보여주고 이런 것이 전반적인 그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보여지는 이런 문제가 동시에 일어난 거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잠잠하다가 순증자가 늘어난 것이 어떤 시장에 충격을 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시장을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많은 업계가 타격을 입고 있는데 특히나 항공업계인 것 같습니다. 위기에 빠졌는데 아시아나항공은 뭐 지금 임원진 전부 다 줄사표 내고 있다고 하고요. 비상경영인데 어떻게 보세요? 항공업계는 지금? 가장 그 타격을 입는 게 역시 그 항공업계죠. 예. 뭐 가뜩이나 또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어려웠었는데 여기에 따라 이제 다시 또 큰 충격을 좀 받고 있죠. 뭐 새로운 뭐 주인이 바뀌는 이런 과정 속에서 작년에 뭐 영업이익을 웬만한 거 다 털면서 4,200억 정도 영업이익 적자를 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적자 상태에서 올해는 좀 더 이제 허리띠를 돌려매고 한번 회복하겠다라고 한 상태인데 여기 외부 변수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큰 어려움이 겪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지금 뭐 생득사, 사직세 이런 각오로다가 뭐 임원 일괄 살표로 낸다든가 좀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많은 그 임원들이 뭐 사표 제출뿐만 아니라 뭐 금요를 30% 반납하고 뭐 전 직원의 뭐 무급 휴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이제 경영난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서 뭐 전 그 임원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동참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 전체 그 노선을 보더라도 이제 각 항공 아시아나가 특히 이제 중국 노선이나 이런 것이 많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운항에서 계속 적자만 내고 있기 때문에 한 79% 정도의 노선을 좀 축소시키고 동남아 같은 경우도 한 25% 정도 이제 감소를 이제 축소시키는 그런 그 정책을 펴고 있고 또 이제 직원들 같은 경우 승무원 같은 경우도 이제 무급 휴가를 실시한다든가 이런 힘을 갖다가 한번 다 전사적으로 하면서 노조에서도 이런 위기의 지금 상황에서 한번 힘을 보태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노사가 따로 없이 좀 항공업계는 이런 어려운 난을 좀 타개하고자 좀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아시아나항공뿐만이 아니라 티웨이 항공이나 뭐 이스타항공, LCC 저비용항공사 임원들도 임금 자진 삭감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 뭐 직격탄 맞았고 어느 항공사는 지금 유류비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3천억 원 규모의 뭐 유동성 자금 공급을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이게 좀 단비가 될까요? 아니면은 일회성 처방에 그칠까요?
예, 이제 뭐 그 정도 돈 갖고는 뭐 큰 그건 아니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뭐 막무가내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 재정이라는 게 있지 않으니까 일단은 그 티웨이나 이스타 이런 그 지금 LCC 항공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또 위기 뭐 앞에 말씀드린 아시아나 마찬가지로 이 두 회사도 역시 뭐 비슷한 그 처방을 내놓고 있죠. 위기 경영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서 뭐 사내 공지를 통해서 한번 다 같이 동참하고자 여러 가지 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무급휴직 똑같죠. 뭐 임금 뭐 반납이라든가 뭐 근무 시간 축소를 통해 갖고 이제 어떤 인원의 어떤 수급 그리고 시간의 근무에 대한 어떤 비용을 축소시키는 이런 부분도 뭐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임원 임금의 한 20-30%를 삭감하기로 결정을 했죠. 뭐 전 직원뿐만 아니라 뭐 다 전체적으로 어려운 위기에 아시아나뿐만 아니라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스타 항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상무보 이상 정도의 30%를 반납하겠다. 라고 하고 있고 뭐 이외에 뭐 제주항공이라든가 에어부산 역시 다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어려움에서 특히 이제 임원들 그리고 비용 삭감 이런 부분을 이제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거에 맞춰서 뭐 정부에서 뭐 3,000억의 이제 긴급 자금을 투입해서 유동성을 한번 해소해주겠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산업은행 중심으로 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지금 심사를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제 운행과 관련된 많은 그런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운수권이라든가 뭐 슬롯 미사용본 그 회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일정 정도 유예를 해주고 또 사용료 뭐 공항이라든가 많은 부분에 이제 사용료를 납부로 유예를 해준다든가 이런 자구책에 대한 노력 외에 정부가 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번 해서 이 위기를 뭐 전사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한번 극복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뭐 이게 뭐 지금 이런 그 흐름 자체가 한 항공사가 한다고 해서 뭐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뭐 이런 항공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자체 국내선이 아니고 해외로 나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 흐름 자체가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당분간 뭐 쉽게 해소되지 않는 그런 위기의 흐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 거고요. 뭐 아무리 그 노력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너무 우리 그 전 국민이 이거에 따라서 뭐 너무 또 움츠리고 있으면은 뭐 모든 그 흐름에서 또 동맥경화가 나타나는 것과 똑같은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또 원활하게 흐름에 어떤 뭐 누구나 가지고 같이 한번 참여를 일정 정도 해주는 그런 것도 아마 나중에 좀 캠페인이 일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청담지점의 장기환 이사였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가 블룸버그 통신으로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민주당 블룸버그가 3월 3일 슈퍼 화요일에 본격 선거전에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항마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는 태풍의 눈으로 부상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제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민주당의 대선 주자 TV 합동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블룸버그가 첫 등판을 했는데요. 여론조사 결과는 샌더스에 이어서 19%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산 규모만 555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66조 원이 넘는데요. 세계 9위의 그 부자고요. 이 때문에 후원금 없이 사재로만 현재 대선과 관련된 경선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재산이 31억 달러인 점을 비교해 보면 블룸버그 앞에서는 구멍가게에 불과할 정도인데요. 그는 남다른 재력으로 인해서 대선판을 지금 흔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친월가적 성향을 좀 가진 데다가 또 중도 실용적인 정치 노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그 좌파 후보들보다는 아무래도 표 확장성이 상당히 큰 게 장점으로 갖고 있습니다. 벌써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러닝메이터로 힐러리를 등장시킬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총기 규제 같은 경우는 여성 유권자들이 가장 원했던 표심입니다. 이를 먼저 치고 나가면서 이뿐만 아니라 0.1%의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겠다. 소위 말해서 볼코르를 강화시키겠다는 규제안도 내세웠고요. 또한
삼선 그 뉴욕 시장 시절에 커다란 업적도 이번에 상당한 그 곽감을 받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낙서광들이 매일 지하철 벽면이라든지 지하철에 낙서를 했는데요. 바로 그날 곧바로 페인트를 칠을 해가지고 낙서광을 포기시켰던 사례도 있고요. 또 기업의 고객 서비스 개념을 시 행정에도 도입을 하면서 시청 회의실의 유리문으로 교체가 됐고요. 집무실도 칸막이를 없앴고 또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투명 경영을 도입하면서 그 뉴욕시 같은 경우는 연간 60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는데 40억 달러 흑자를 돌아서게 하면서 10억 달러의 감세 정책도 이뤘다는 점이 아무래도 중산층들에게 상당히 각광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영화 산업을 뉴욕시에 유치시키면서 1만 개 일자리, 또 관광객 수도 4,400만 명 정도로 늘렸고요. 경영보다는 정치보다는 경영적 시각에서 공직을 수행한 CEO형 리더였다는 점에서 이번에 틀림없이 미국 대선 과정에서 판을 좀 흔들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달러도 좀 여쭤봐야 되는 게 지금 원달러 환율이 1,200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좀 계속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증시에서는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면 증시에는 악영향이 좀 올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런 강달러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십니까? 네, 지금 안전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이 상당히 눈에 띌 정도로 강해지고 있는데요. 달러라든지 금 쪽으로 세계의 돈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달러의 종합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17년 5월달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오늘 국제 금 가격은 611달러로 7년 만에 1,60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세계 금 ETF죠. 상장지수 펀드 같은 경우에는 금 보유 잔액이 2,981톤에 달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번에 사상 첫 3,000톤 돌파도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금 가격 오름세는 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같이 자금 이동이 일어나는 것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여기에 지정학적 위협, 그리고 일본의 4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1.6%인데 이를 연일로 환산하면 6.3% 급감을 한 겁니다. 이외에도 올해는 다양한 리스크 이벤트들이 많다는 점이 아무래도 이런 안전자산 쪽에 자금 유입을 붙였고요. 여기에 제럴 파월 FRB 의장이 2월달 의회 증언에서 금리 인하 여지가 적다고 언급함에 따라서 다른 신흥국들의 금리 인하 도미노 현상으로 인해서 달러 자산에 대한 매력이 한층 강화된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좀 걱정스러운 점은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달러 강세는 분명히 수출의 역풍을 불러오기 때문에요. 제조업 부활, 일자리 창출을 외쳐왔던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달러 강세 제동을 걸기 위해서 이제 견제 발언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연준에다 트윗을 통해서 금리 인하를 또 다시 압박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결국 3월 이후 세계 금융시장은 미국의 금리 인하 전망에 따라서 크게 급등락하는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3월 달부터는 조금 미국 증시도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증시가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 증시만큼은 지금 연일 신고가 랠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배경이 있을 텐데요. 어디에서 저희가 배경을 좀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중국발 쇼크의 무풍지대라고 하면은 미국 증시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현재 미국 증시의 그 상승 랠리의 원동력이 하나만 찾으라 그러면은 아무래도 안전자산인 그 미국 달러로의 자산 이동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고요. 여기에 FRB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공급을 계속 늘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미국 주식 시장만 나홀로 번영의 오아시스로 남을 수는 없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미국도 2월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국 수출 감소가 뚜렷하고요. 또 달러 강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3월에서 4월 어느 시점에서는 상당한 가격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문제는 5% 정도의 주가 조정에 머문다면은 주시장은 상당히 좋은 그 흐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세계 경기 충격이 생각보다 크게 나타난다면은 주가 조정 폭이 10%를 넘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은 작년 10월 이전으로 주가가 회귀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그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이제 커지는 시점, 또 주가 조정폭이 커진다면은 다행스러운 것은 FRB가 추가 금리 인하에 좀 더 빨리 나설 가능성이 큰데요.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갑자기 FOMC에서 금리 정책 기조를 바꿨을 경우에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4월 28일부터 29일 날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만약에 주가 조정이 좀 크게 일어난다면은 미국 증시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참가하지 못했던 투자가라면은 좀 저가 매수에 나설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면은 FRB의 그 신통력이 다시 발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총알이 부족하기 때문에 FRB의 능력도 함께 한계를 드러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하반기로 갈수록 변동성은 좀 더 커지면서 11월 대선 이후의 결과를 보고서 투자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S&P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6%로 지금 낮췄다라는 소식이 왔습니다. 문 대통령도 비상 경제 시국을 선언했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어떤 대책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그 국제 신용 평가사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대한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낮췄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여파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25%나 되고요. 류나 화장품, 농산물, 그리고 생활용품 같은 경우는 대중국 수출 비중이 60에서 80%로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또 중국의 GDP 성장률이 1%포인트만 하락한다면 세계는 0.2에서 0.3%포인트 정도 성장률을 감소하고요. 우리나라는 13만 개 일자리뿐만 아니라 0.45%포인트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번 쇼크는 다른 쇼크하고 달리 서프라이 체인망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고요. 또한 인재로 드러난 이번에 쇼크로 인해서 중국의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동원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중에서도 정부가 구상 중인 대책은 조금 이른 편이긴 하지만 GDP 한 0.7% 전후로 10에서 한 15조 정도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는 방법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1등급 우리나라의 그 가전제품이라든지 신차를 구입했을 경우에는 구입세와 관련된 세금을 좀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방안, 그리고 재래시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고령자에게 생활 필수품을 살 때 현금 대신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방법도 논의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출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느슨한 중국에 대한 입국과 관련해서는 비상 상황에는 일시적으로 강화시키면서 투자 심리라든지 소비 심리를 좀 진정시킬 필요가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철저한 방역 대책 구축뿐만 아니라 강력한 규제 완화도 비상시에는 꼭 해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중소기업 또 지방 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아무래도 빨리 마련할수록 우리의 경제적 충격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서둘러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게 중국 증시는 지금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부양책을 바탕으로 지금 빠르게 3,000선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가 좀 더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작년 말 대비 어제 기준으로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마이너스 한 2.2%고요. 선전 종합주가지수는 6%가 넘었습니다. 나스닥 지수에 육박하는 수준이 되는데요. 1분기는 잘해야 4% 내 성장이 예상이 되고 아직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닝 쇼크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중국 증시가 나홀로 또 상승 랠리를 이어나가는 것은 아무래도 중국 정부의 재정이라든지 금융 양면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들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0년 소강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해 분명히 5.7%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현재는 정책 총농원령까지 내렸고요. 이 때문에 인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천문학적인 돈을 푼 데 이어 오늘부터 대출 금리를 0.1%포인트 정도 늦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방 정부를 축구를 해서 부동산 업계를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인류를 함께 경제 지표를 묶어서 3월에 발표한다는 점에서도 경기 침체와 관련된 악재들이 별로 없다는 점도 시중의 그 유동성 장을 끌어올리는 주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에는 이재 상품과 관련된 그 자산 규모만 무려 27조 원 정도가 됩니다. 작년 한 해에만 무려 3조 2천억 위안 정도가 유입이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주가 조정 시 유동성 장을 좀 미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국 증시는 정책 시장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경기 부양책의 정책 지원과 관련된 유동성이 계속 미뤄지는 한 전인대가 개최될 때까지는 아무래도 증시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코로나19가 중국 경제에 얼마나 충격을 줬는지 지표로 좀 가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한번 봐주실 수 있습니까? 네,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지표가 현재까지 나온 지표로 보면 발전량, 그리고 교통 수송량, 개인 소비, 주택거래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발표된 경제 지표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개인 소비를 보면요. 춘절 수송 기간 동안이죠. 1월 10일부터 2월 18일 40일 동안에 여객 수송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50% 감소를 했습니다. 철도 이용을 자제시키면서 귀속 전쟁도 지금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1999년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여객수 감소라는 것은 소매 판매와 관광 수입의 50에서 80%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만 계산하더라도 소비에 따른 성장률 감소가 1분기에만 1%포인트 정도 하락 압력을 받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주택거래도 크게 위축이 되고 있는데요. 2월 달 들어서 주요 30개 도시의 주택거래 면적을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5%나 감소했다는 겁니다. 전체 그 소비에서 차지하는 주택거래 차지하는 비중이 30% 가까운다는 점을 보면은 상당히 충격적이고요. 또 한 가지는 발전량 감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2월 달 들어서 중국을 대표하는 6대 전력회사 1일 석탄 생산 사용량을 보면 10% 감소했는데요. 이를 고스란히 산업 생산에 적용한다면 1분기 GDP 성장률은 1%포인트 이상 하락 요인이 생긴다는 겁니다. 지방정부가 여전히 영업활동 재개를 좀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계속 지시를 하고 있고요. 또 교통통제도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3월부터 사망자나 확진자 수가 확실히 줄어들지 않는 한 1분기 GDP 성장률 한 2%, 아무리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4%를 잡아주기 상당히 힘들다는 점에서 올해 중국의 성장률은 5.5%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식 얘기가 나오는데 좀 아직 시간이 걸린다. 7개월여가 소요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악영향이 조금 더 장기화되지 않겠습니까? 네, 코로나가 발생을 한 지 2개월이 지났는데요. 현재는 언제 종식이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7억 명이 넘는 사람이 이동 제한 조치를 받고 있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가동하니까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도 생산 정상화에 서두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력 부족, 서프라이 체인의 단절로 인해서 중국 경제에 그동안에 숨겨뒀던 위험 요인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 충격만 가지면은 올해 중국의 GDP 성장률은 0.5에서 1.5%포인트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내년도부터는 아무래도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성장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3월에도 감염자가 피크를 치지 않고 하반기까지 갔을 경우에는 관광, 엔터테인먼트, 외식, 물류, 소매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중소기업, 영세기업이 작은 고갈에 빠지게 되고요. 이로 인한 고용해고, 경영난이 평온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국경을 초월한 무역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 기업들의 설비 투자 감소, 또 개인들의 부동산 거래 위축, 그리고 중국의 통치 시스템의 혼란으로 인해서 중국 경제는 전반에 걸쳐서 심각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사스 때보다 더한
충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대유행이 3개월 이상만 더 지속이 된다면 중국의 올해 GDP 성장률은 3%포인트 이상 떨어지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발 중국 경제가 연착륙하고 이번 사태가 빨리 종식되기를 비는 마음은 투자가 여러분들도 다 같은 마음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상황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고요.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합니다. 예, 종목 얘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투자연구소의 주마태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종목부터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 또 하락하는 장이지만 성공 투자가 가능한 세 종목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오로라부터 출발하겠는데요. 이 오로라는 다 아시는 캐릭터 완구 전문 기업입니다. 핑크퐁의 아기상어가 빌보드 차트에 오르면서 관련 상품들이 큰 인기를 끌기도 하였죠. 동사의 경우는 아기상어 캐릭터 인형과 완구동을 개발해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국내에는 이 핑크퐁 덕분에 최근 들어 알려졌지만 그간 미주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 2위, 그리고 러시아 및 영국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신비아파트 캐릭터 완구 제조, 그리고 판매 라이선스, 독점 수혜로 인해서 앞으로 주가 상승을 전망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인 프로그램이 또한 인기를 끌면서 앞으로의 수익 확대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간 해외 등지에서 이름을 높였던 오로라 월드는 주 매출을 차지하는 완구 사업을 기반으로 컨텐츠, 또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스마트 토이 사업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5월 오로라 월드는 R&D 능력을 인정받아서 정부 프로젝트인 월드클래스 300기업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닥 하락의 그런 여파 속에서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로라는 지금 바닥권에서부터 45도로 상승을 하고 지금은 보합권에서, 오늘은 거래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지만 지금 현재 자리에서 보시게 되면 하락보다는 상승의 의지가 강한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가 12,6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이제 13,800원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1,800원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종목 말씀드리겠는데요. 두 번째 종목은 DB 하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DB 하이텍은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시스템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라고도 불리면서 연산이나 논리 작업 등 정보 처리를 수행하고 있죠. 동사의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은 90나노급부터 0.35 미크론급까지 첨단 반도체 제조 공정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사의 설계에 맞춰서 시스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로 모바일 및 소비 가전 제품에 내장되는 전력 반도체, 터치 스크린 구동 칩, 디스플레이 구동 칩과 이미지 센서를 포함한 각종 센서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부천과 상호 두 곳에 공장을 두고 있으며 해외 영업을 위해서 미국 법인 및 대만, 일본, 중국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나선 가운데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의 점유율이 낮은 상황을 타개 나가면서 동사가 수혜를 입을 전망입니다. 사물 인터넷 등에서의 작품종, 소량, 또 수요 위주의 8인치 파운드리 업황 호조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순이익을 800억대 5년 연속 유지하면서 꾸준한 실적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그런
가파른 실적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도 과연 순이익을 800억 이상 하게 될지 그런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또 국민연금공단의 동사 보유 지분 가치가 작년 이맘때 640억 원이었는데 현재는 1,350억 원으로 2배 이상 껑충 뛰었습니다. 이렇게 주가 상승에 기인해서 보유 지분 가치가 높아졌는데 미래 가치를 더욱 기대해 보면서 국민연금에 계속 매수하는 그런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B하이텍 현재 28,000원대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요. 2개월 동안에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000원대부터 32,000원대까지 박스권 상황에 지금 중간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데 지금은 2차 상승을 위해서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이제 이 자리 28,000원대에서는 적절한 매수 타입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목표가는 32,000원, 박스권 상단이 3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박스권 하단을 깼을 때 26,000원을 설정하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JC케미칼을 추천드리도록 하겠는데요. JC케미칼은 바이오 디젤을 생산 판매하는 신재생 에너지 기업으로 바이오 디젤, 바이오 중유를 제조하여 정유사와 발전소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중유는 미세먼지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어서 전국 화력발전소에 보급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미세먼지 배출은 하나로 보기에는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오 중유는 동물성 기름과 폐 식용유 등을 원료로 생산해서 친환경 원료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환경 오염 주범으로 꼽히는 음식점, 폐기름 등을 재활용해 만드는 데 가장 큰 장점은 원유를 정제해 만드는 기존 종류와 비교해서 미세먼지와 유해물질 배출이 줄어서 바이오 디젤과 함께 차세대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시장 규모는 약 1조 원 수준이지만 내년부터 국내 바이오 디젤 의무 혼합 비율이 상향될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 가파른 실적 성장세를 예상해 볼 수 있고요. 바이오 중유 분야는 지난해부터 국내 화력발전소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수요량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최근 국제해사기구의 황산화물 규제 2020 시행으로 선박용 바이오 중유 테스트 요청이 늘고 있어서 향후 바이오 중유의 활용 범위가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1단계 합의 이후에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과 공산품 그리고 서비스 분야에서 2천억 달러 규모의 제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 재기를 밝히면서 국제 농산물 가격의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예상되며 특히 대두유, 판유 등 친환경 대체 연료 분야의 가격 급등성이 예상되기 때문에 JC케미칼의 긍정적인 사업 환경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현재 JC케미칼 5,300원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5,900원으로 설정할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5,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JC케미칼까지 세 종목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램테크놀로지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램테크놀로지 이제 월요일 종가가 이제 7,400원대였는데요. 오늘 코스닥도 코스피 양 시장의 하락에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가 7,100원인데 손절가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7,100원도 적절한 매수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램테크놀로지는 일본 기술 수출 규제와 맞물려서 시가격 박리액 등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 기업입니다. 단기적으로는 7,100원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7,900원까지 목표가 설정한 7,900원까지의 상승은 유효하기 때문에 여전히 7,100원은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단기적으로 접근할까요? 단기적으로 접근 추천 가능한 종목으로서는 JC케미칼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계속적으로 실적이 향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또 바이오 디젤 분야에서의 선도 기업이라는 것,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이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차트의 흐름을 본다 그러면 다음 주에 현재는 5,300원대지만 5,700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파도의 흐름을 보게 되면 큰 파도를 만들고 7,900원까지 상승, 그 다음에 작은 파도인 7,100원까지 상승. 그러고 나서 이제 숨고르기를 하면서 상승의 기틀을 마련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한번 5,700원에서 5,900원까지 도전할 수 있는 종목으로 단기적인 종목 JC케미칼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C케미칼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마태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내일의 종목 330 바로 이어집니다.
내일의 종목 330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환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 수급 관심 종목 탑5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달러가 좀 강하게 포지션을 잡으면서 매도가 좀 일어나고 있는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외국인들이 환율의 영향도 일부 받고 시장의 신종 코로나 관련된 부분 영향을 좀 받으면서 수급이 이제 미묘하게 조금씩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전체적인 큰 기조에서 변화는 없지만 내부적인 그 종목 내에서의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과연 이제 외국인들이 죄송합니다 어떤 업종을 사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짚어봐야 될 시기가 또 왔습니다. 먼저 이제 탑5 종목인데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첫 번째 매수한 종목은 좀 의외 종목입니다. 카카오입니다.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수급이 계속해서 좀 좋아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런 가운데 최근에 이제 수급이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카카오는 잘 아시는 것처럼 금융 관련된 부분과 함께 이 플랫폼 사업으로 굉장히 큰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 플랫폼 사업에다가 컨텐츠 사업까지 공격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 자회사를 통한 컨텐츠 쪽으로도 상당한 공을 기울이면서 아마도 지금 외국인들은 이 우리나라의 컨텐츠 사업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OTT의 영역 확대와 함께 대한민국이 이런 OTT 관련된 특히 글로벌 중국이나 동남아 쪽으로 특히 한류 컨텐츠가 많이 공급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한 기대치를 상당히 좀 높게 갖고 있고, 물론 이제 장기적인 관점이지만 그런 점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카카오 쪽으로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많이 매입한 종목은 SK 하이닉스인데요. 사실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바닥론 이후에 꾸준하게 매수를 해왔지만 개인과 계속해서 수급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좀 계속해서 좀 뒤집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은 SK 하이닉스 상당 부분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지난 4분기 반도체 바닥론 이후에 1분기부터 이제 실제 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부분 당연히 주가에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반도체 종목들이 IT 종목들 가운데 가장 강하게 오른 이후에 개별 종목별로 등락을 좀 보이면서 조정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전체 생산 물량 중에 약 45%가 중국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서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꾸준히 매수를 하면서 SK 하이닉스를 계속해서 좀 담아가는 모습은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분명히 있지만 이 반도체 섹터는 역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장 부품과 관련된 부분, 5G와 관련된 부분,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부분 여전히 장기적으로는 수요 확대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많이 매수한 종목이 LG U+인데요. 사실 이제 통신업종에 이제 매수했다는 자체는 상당히 좀 의아심이 좀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통신업체는 지난해 5G와 관련된 이슈가 좀 불었어도 순중 가입자 1% 미만으로 거의 혜택 없이 지금 현재 시설 확충에 따른 비용 증가 측면만 좀 고려가 됐는데 사실 초기에는 어느 정도 이 부분이 당연히 예상이 좀 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5G가 본격적으로 시설 확장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 단계가 바로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통신업종인데 이제는 가입자가 순중 가입자가 이제 증가할 수 있고 가격 요금도 상당 부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또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LG U+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웨이와 관련돼서 5G 망을 건설했는데 사실 하웨이와 관련돼 있는 5G 망 건설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글로벌한 업체들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하웨이가 제재를 받을 때도 LG U+가 버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수익 측면에서 상당 부분 좀 개선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아마도 이제 외국인들 역시 이 물량도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꾸준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로 이제 많이 매수한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 역시 리니지 2 모바일 버전 나온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사실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거의 외국인 수급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유입되는 종목 가운데 아마 몇 종목 안에 들어갈 정도로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한 달이나 한 두 달 이상간에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지금 한 두세 번 정도에서 계속해서 빠지지 않는 부분이 종목이 바로 이 NC소프트입니다. 그만큼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고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중국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좀 겪고 있지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험한령이 해제되고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하게 되면 어쨌든 컨텐츠 게임과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또 좋을 수 있다는 기대감. NC소프트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많이 매수한 종목도 삼성전기입니다. 사실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 대기업들 중에서
공매도가 가장 포션이 컸던 종목인데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카메라 모듈을 선두를 해서 PCB 쪽으로 상당한 주가 상승이 들어왔고요. 올해는 이제 이 바톤을 또 이어봐서 MLCC 쪽으로 상당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5G와 관련된 부분, 전장 부품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 MLCC가 올 한해는 수요가 폭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역시 삼성전기는 이 세 가지 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 10대 기업 외 대기업 가운데서는 가장 선호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전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5가지 종목을 보시면은 시장의 흔들림과 크게 상관없이 외국인의 수급이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주제 관련된 섹터 좀 더 들어볼까요? 네, 여기서 이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역시 IT 섹터 종목들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 플랫폼 상과 컨텐츠고, NC소프트도 마찬가지죠. 게임과 관련된 컨텐츠, 게임과 컨텐츠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지금 현재 이제 IT 섹터가 주도 섹터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시고 인지하고 계신데 올 한해 이제 기대치가 높은 섹터를 좀 보신다면 이 IT 섹터와 함께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명히 OTT와 관련된 부분 게임 이쪽으로 또 충분히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섹터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지환 멘토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